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젤 차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폭스바겐의 신차를 출시하면 야 얘네 또 재고떨이 하네 부터 시작해서 지금 디젤 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북극곰들을 위해 규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앞으로 디젤 차는 그래서 사라지는 거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죠.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디젤 차가 사라지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디젤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볼까요? 지금 당장 디젤 승용차를 사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저감 장치도 달릴 만큼 달렸고요. 지금이 딱 디젤 승용차를 살 수 있는 시기 중에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힘 좋고 연비도 좋은 디젤 승용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유로6 기준이고요. 유로7 기준이 조만간 시행될 거잖아요. 이 유로7 시행 이후부터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젤 차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총정리해볼까요? 디젤 엔진의 역사 자체는 정말 오래됐죠.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게 원래는 대형 선박이나 대형 트럭, 말 그대로 산업용으로 개발된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93년에 지금은 트럭 브랜드로 익숙한 맨하고 기술 협약을 맺고 최초의 디젤 1기통 기관을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1895년에 20마력을 내는 엔진이 나오긴 했는데 실용 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최초의 디젤 양산차가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다? 벤츠가 만들었죠. 260D가 공개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차 대전 이후에는 소형차부터 철도, 중장비, 트럭, 선박, 비행기 이렇게 넓은 범위로 디젤 엔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운운하기는 일렀습니다. 그러다가 디젤 승용차의 보급이 미친듯이 늘기 시작합니다. 폭스바겐 덕이었죠. 바로 뒤에서 나오지만 디젤 승용차의 대중화도 폭스바겐, 몰락도 폭스바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낮은 RPM에서부터 토크를 뿜어내고 연료비는 가솔린보다 저렴하고 그렇다고 가격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이런 장점들 덕에 디젤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던 와중에 뭐가 터져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죠.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고 클린 디젤이 한순간에 미세먼지의 주범, 환경 오염이 주범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필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클린 디젤이라면서 디젤차를 장려하다가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디젤 승용차를 지목해 버리거든요. 이때부터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거죠. 아니 연료 효율 측정 방식 자체가 실험실에서 하는 거잖아. 실주행 테스트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엔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즘 들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WLTP 국제표준시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 9월에 출시되는 신차부터는 죄다 이 기준이 적용됐고요. 여기에 RDE라는 게 같이 도입됩니다. 실도로주행 조건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라 이거죠. 디젤차 판매 조건이 더 어려워지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디젤차 운행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디젤차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됩니다. 디젤차가 환경 오염이 주범으로 몰리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따라붙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근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거 있죠? SCR 장치요. 요소수를 배출가스에 직접 뿌려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죠. 자, 일단 배경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이런 배경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디젤차는 클린하지 않은 차야.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지켜야 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디젤차를 퇴출시켜야 하고 친환경차를 많이 타야지. 지금은 디젤차를 파는 회사도 나쁜 회사고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디젤차를 단종시키고 친환경차로 넘어간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아마 제일 욕을 많이 먹을 겁니다. 디젤차만 판다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디젤차를 파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욕을 먹어야 할 건 가솔린 모델의 선택지를 아예 없앤 거고요. 디젤 모델만 들여와서 재고떨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한다?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똑같은 모델을 유럽 시장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여전히 유럽에도 디젤차가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팔린 차 중에 가솔린차가 47.5%, 디젤차가 28%, 하이브리드차가 11.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는 10.5%, 수소등 대체에너지 자동차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2분기 기준으로도 가솔린차가 41.8%, 디젤차는 20.4%였습니다. 이 소린 뭐예요? 유럽도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거죠. 디젤 엔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디젤차가 완전히 퇴출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차만 돌아다닐 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젤차 자체를 환경오염이 주범으로 몰고 가기도 애매합니다. 뭐 몇 년 전까지 나오던 차들이나 아예 노후 디젤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맞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 있잖아요. 촉매 장치도 달고 나오고 규제도 모두 충족시키고 나온 차들이요. 이런 차들은 글쎄요, 환경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걸 누구는 영향이 크고 누구는 영향이 작고 이렇게 나누기 자체가 애매합니다. 기사 같은 걸 쓸 때도 인용하는 조사 기관에 따라 해석과 방향이 달라지고요. 어디서는 LPG차가 더 나쁘다, 어디서는 가솔린차가 더 나쁘다 이런다고요. 연료 종류뿐만 아니라 구동 방식, 엔진의 종류, 엔진의 작동 방식, 저감 장치의 유무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도 너무 많습니다.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만 있는 게 아니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미세먼지는 디젤차가 더 많이 배출하고 온실가스는 가솔린차가 더 많이 배출한대요. 둘 중 누가 더 나쁜지 정할 수 있나요? 심지어 지금 유로7 기준도 도입 검토 중이라면서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경오염만 디젤 엔진이 사라지는 이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젤 엔진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오염 이슈에 3가지 이유가 더 붙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생겨난 인식이죠. 폭스바겐 때문에 디젤차는 사기, 더러운, 환경오염의 주범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BMW 화재 사태로 불이 잘 나는 자동차라는 인식도 붙게 됩니다. 이거랑 같이 이슈가 된 게 국제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는 자동차라는 인식까지 생기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찍히면서 차주들까지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이런 인식이 있는 차를 팔 이유도 소비자 입장에선 살 이유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가적인 장치가 너무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원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원가가 올라가면 뭐예요?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죠. 제일 단적인 예가 최근에 현대기아차 디젤차 가격이 죄다 올랐잖아요. 저감장치 업데이트로 인해서 기본 60만원에서 70만원, 포토랑 봉고 같은 차들은 100만원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직 유로7 규제가 시행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유로7 규제가 시행되면 다른 장치가 또 붙던지 시스템적으로 업데이트를 받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솔린차는 이런 규제 자체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세 번째는 디젤 승용차의 매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가솔린차랑 디젤차 이렇게만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디젤차를 대체하기 가장 좋은 차로 떠올랐죠. 디젤차의 강점이 뭔가요? 낮은 RPM에서부터 토크가 발휘된다는 거고, 반대로 가솔린차는 뭐예요? 터보 엔진이 아닌 이상 RPM을 높게 써야 엔진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 단점 자체가 많이 보완됐죠. 요즘은 가격도 많이 줄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뭔가요? 디젤 승용차의 장점은 너무 뚜렷해요. 환경오염이 주범이라고 마냥 단정짓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 퇴출 대상이 됐어요. 심지어 규제 때문에 부가장치도 늘어나고 가격도 높아져요. 지금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승용차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디젤 승용차를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인식 자체가 나빠진 차를 굳이 사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물론 대형 화물차나 산업용 엔진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들 있죠. 전기차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전기 배터리로 디젤 엔진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형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걸 끌어야 하잖아요. 이 무거운 걸 끌 만큼의 토크가 있으려면 그만큼 배터리팩 용량이 많아져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충전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겁니다. 디젤차를 무조건 욕하기보다는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환경오염 때문에 디젤 엔진이 사라지고 있다고만 말하기에는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 디젤 엔진은 산업용 엔진으로 처음 개발되었고, 애초에 승용차에 알맞는 엔진은 아니었지만 디젤 엔진 자체의 효율성을 승용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폭스바겐이 이 보급률을 높였다. 몇 년까지만 해도 디젤 승용차의 장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높은 토크 효율, 연비, 그리고 별다른 저감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이미지가 추락했고 국제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차로 낙인 찍혔다. 이 때문에 디젤차를 파는 회사는 나쁜 회사, 디젤차를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부가장치 장착으로 자동차 가격까지 상승하기 시작했다. 승용차의 경우 하이브리드라는 좋은 대체제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디젤 자동차를 판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젤차를 단종하고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디젤 승용차를 고집할 만한 매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구매할 이유가 없어졌다. 지금 당장 디젤 승용차를 사는 건 괜찮다. 그러나 유로7 규제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장치 추가와 가격 상승이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야기와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디젤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